안녕하세요. 와이드의 윤동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2023년 버전이고요. 네. 대학 지망자 수에 따른 한번 랭킹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올해도 또 뭐 작년하고 좀 달라졌을까요? 네, 뭐 비슷하긴 한데 네. 일단 올해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학교가 늘었고 어떤 학교는 줄었는지 자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랭킹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킹키대 네, 킹키대가 맨날 1등이었었죠. 네, 여전히 1등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지망자 수 1등을 해서 올해로 10년 연속 1위 합니다. 네, 10년 연속 1위 하고요. 총 지망자 숫자로서 20만 명을 넘었다. 아이고야. 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면은 네. 나오겠습니다만 자, 지망자 숫자가 자, 올해가 15만 2,192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네. 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연도에도 몇 명이 지원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2014년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2023년까지 쭉 계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오다가 약간 2018년 정도에서 주춤했죠? 그러다가 2022년 네, 갑자기 확 늘었어요. 네네. 늘다가 올해 또 살짝 주춤은. 살짝이지만, 아주 약간 낮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어떤 1위에 대한 분석이, 자, 일본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사, 네네. 자,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키대학의 2023년도, 입시에 있어서의 일반 입시 지망자 숫자가 확정되었다. 자, 지망자 숫자는 올해로 15만 2,192명으로 과거 최다인 지망자 수였던 2022년에 비교해서 4,979명이 감소했다. 감소를 했어요, 일단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도 2023년도는 일반 입시와 대학 입시 공통 테스트 자, 이용 방식의 후기 선발 합격자가 3월 18일에 발표되었다. 자, 3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2023년도는 지망자 숫자가 감소했지만 10년 연속으로 일반 선발의 지망자 수 1위가 되었다. 자, 이거 긴키대학에 대한 기사예요, 전부 다. 네네. 그래서 2023년도 입시에서는 18세 인구 감소의 영향. 네, 이게 있다 그래요. 자, 요거 이제 상당히 무시 못하죠. 인구 감소. 그렇죠. 그래서 요 영향으로 대학 입시가 그 다음에 좀 쉬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래요? 네네네. 좀 약간 왜냐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약간 쉽더라도 좀 이렇게 늘려는 그런 게 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좀 약간 강세로 지원하는 좀 세게 지원하는 자, 이런 출연자들이 눈에 띄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상향 지원을 한 거네요. 네, 상향 지원이죠,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상향 지원이 생각이 좀 안 나고. 그래서 결국은 긴키대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긴키대가 센 대학들을 많이 넣은 거예요. 아하. 네, 이제 긴키대 이제 후기까지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전기에서 일단 다 끝내버리는. 예, 센 대학을 넣어버리는. 네네. 약간 이제 다른 대학이 좀 쉬워지는 관계로.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자,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에서도요. 네. 자, 문과, 이과 합계 평균점이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쉬워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따지면 수능인데요. 이 평균점이 상승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거에 의해서 사립대학의 공통 테스트 이용 입시에 있어서 네네. 소위 이른바 난간대라 그러거든요.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네네. 네, 어려운 대학들. 네. 지망자가 증가했다. 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네네. 좀 요런 데 지원하는 자들이 많아졌고. 한편으로,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었어요. 네. 영향으로 대학 수험에 대해서는 안전지향이 강해졌다. 네, 안전지향이 좀 강해져서. 네네. 연내에 결과가 나오는 입시를 선택하는 경향도 보여진다. 자, 다니면서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또 이게 그 내년까지 뭐 이렇게 미루지 않고요. 올해 끝내겠다. 재수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이런 또 지향이 있다 보니까, 네. 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이렇게 세게 지원하는, 또, 그러니까 강세로 지원하는 이런 출원. 아까 무슨 지원이라고 했죠? 상향 지원. 상향 지원. 이거하고, 자, 연내 지향. 네네. 자, 이거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자, 이게 이극화라는 게 말씀, 이극화. 자, 요게 전국에서 진행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 네,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다가 입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近畿대학보다도 위에서 일단 전부 다 끝내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요. 네.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近畿대학 쪽은요. 네네. 그래서 자, 이 같은 속에서近畿대학은 그래도 1위를 차지하게 됐죠. 그렇죠.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면 취직에다가 자, 연결을 시키기 쉬운 과가 있는데 네. 바로 경제학부, 네. 경영학부, 또 국공립대학가의 병원자가 많은 자, 다시 말해서 그 양쪽 다 이렇게 같이 함께 듣는 네. 이런 이공학부가 또 있었어요. 어. 자, 이공학부 쪽은近畿대학이 좀 약간 상당히 레벨이 센데 네. 여기가 이제 국립대학하고의 병원 함께 집어있는 네네. 이런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지원자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네네. 자,近畿대학은 다른 데는 몰라도 경제, 경영, 그 다음에 이공학부가 상당히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최다의 그 지원자를 모았던 2022년도 보다는 약간 감소했지만 총 지원자 숫자는 2년 연속으로 20만 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아. 자, 지금 뭐 15만 얼마 나왔습니다만 이거보다 플러스 하나 또 다른 입시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 합치게 되면 20만 명을 넘었다. 네. 그래서近畿대학에 대해서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응하고 있는 자세.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네네. 새로운 거에 대응하는 자세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그 자세와 그다음에 시학교육. 자, 이걸 축으로 한 사회에 네. 그 도움되는 대학. 자, 으로서의 그런 그 인식이 상당히 사회에 침투돼 있다. No. 그래서 수험생의 호의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 라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왜近畿대학이 이렇게 10년 연속으로 지원자 수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결과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이제 같이 또 보시면은 네. 각 대학마다 랭킹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는데요. 네. 그 빨간 거로 돼 있는 게 이제 줄어든 학교고요. 그러네요. 좀, 네네. 그리고 이제 검은색이 늘어났는데. 근데 여기 약간 늘어난 학교들의 원인이 일단은 분석이 돼 있어요. 네. 자, 늘어난 학교들은요. 어째서 이 수험자 숫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방금近畿대학교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시험 난이도가 좀 쉬워지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가 보다 좀 높은 곳을 지원하려는 상향전 포인트가 좀 높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게이오라든가 와세다라든가 이런 좀 높은 대학들이 네네네. 네. 사람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네, 뭐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일단 이게 들어가기 쉽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쉽다는 거 두 가지로 측면을 따지는데요. 네. 편차치가 약간 좀 내려갔다든가. 네. 자, 그럼 과거에는 늦지 못했지만 올해는 한번 이쪽으로 늦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 많이 지원한 학교들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편차치가 내려갔다라는 느낌 때문에 학교 레벨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입시 방식이 좀 쉬워진 학교들이 있어요. 자, 우리 요거는 외국인 전형 아니고요. 네네. 일본인 입시에서요. 네. 입시 방식이 좀 쉬워진 학교들은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들어가기 쉬움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네. 두 번째는요. 입지 조건이 강한 학교들. 네. 뭐 역대적으로다가 계속 있었던 일이죠. 네, 있었던 일인데 올해 또 다시 또 이상한 학교들이 있어요. 몇 학교가. 자, 그런 학교들이 또 이사를 간다든가. 그래서 입지 조건 좋아지게 되면 왕창 확 늘어나는. 자, 요런 추세들이 몇 학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입지 조건 또는 들어가기 쉬움. 네네. 들어가기 쉬우면은 편차치 또는 입시 방식. 네네. 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자, 일단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요. 네. 자, 1위는 역시近畿대학. 네. 자, 아까랑 약간 숫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15만 2,493명. 몇 명 차이가 좀 나는데, 이거는 분석한 기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르고요. 언제 이거를 뽑았냐 자료에 따라서 약간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자료가 맞다라기보다는,
숫자가 많은 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쪽이 더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만 2,493명. 네. 자, 요거로 보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4,977명이 그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오. 네, 이렇게 되니까 역시 뭐 그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학교는 맞는데 네네. 자, 다른 학교의 어떤 거에서 좀 밀려버리는 이런 경향이 좀 생겼죠. 그렇죠. 아까처럼 그 좀 이렇게 좀 뭐 강하게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2위가 이게 무서워요. 치바공업대. 치바공업대.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자, 이게 올해는 치바공업대가 혹시 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죠. 하셨는데 깨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숫자를 한번 봅시다. 6,054명이나 늘었어요. 늘었네. 네. 야. 그래서 김기대학의 폭을 더더욱 좁혀버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 대단히 즐거운 일이 아직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재밌는 일.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대체 치바공업대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지 조건이에요. 내가 뭐 이상한 건 아니라 네네. 과거부터 계속 이게 좋았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입시 방식이 상당히 좀 쉬워진 이런 게 하나가 또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치바공업대는 계속 좀 는다라고 보여지고요. 학교 레벨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죠. 네네. 네, 이렇게 사립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대단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3위가 메이지. 이게 또 장난 아닌데 사립대학들이 대부분 줄어드는 속에서 네네. 자, 마치급들이 지금 늘어난 데가 거의 없는데 그러네요. 자, 메이지가 5,616명 늘어났어요. 이야. 역시 메이지의 인기는 역시 여기서 자, 무시 못한다라는 게 보이죠? 그렇죠. 치바공업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당히 뭐 레벨이 높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데 네네. 자, 메이지는 엄청난 대학 아닙니까? 자, 게다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인기는 더더욱 올라가지 않나. 자, 이건 뭐 복합적이겠죠. 메이지의 인기는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과 쪽도 뭐 탄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또 4위 같은 경우는 그 호세이 대학인데요. 네. 이거 엄청 줄었잖아요. 마이너스 9,245. 되게 많이 줄었네요, 진짜. 네, 지금까지 대학 중 가장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 호세이가 자,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 보이고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호세에 가려면 그거보다 살짝 높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메이지 쪽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마치급들은요, 메이지로 달려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과거에는 메이지 안 달려들었는데, 저 호세이 정도로 그냥 가자라고 했는데, 좀 메이지 쪽으로 빠지지 않았나라는 게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 호세이가 왕창 줄어들었어요. 음. 그다음에 자 니온대 리츠메이카는 살짝 늘었죠? 네. 살짝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늘었어요. 네. 그리고 와세다, 토요가 엄청 줄었잖아요. 또 이거 만 명이 넘어가는데 네네네. 토요는 상당히 요즘에 그 레벨로서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자 보이고 있는데 자 이상하게 그러니까 토요가 이 나쁜 대학이 아니에요. 레벨이 그렇죠. 상승하다 보니까 토요 칠 바에는 그냥 더 높은데 치자. 더 높은데 치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토요가 낮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토요칠 바에는 네. 마치 치잖아요. 근데 마치 치자예요. 토요가 요즘에 되게 웃긴 게 마치 앞에다 자기네 이름을 그 T를 붙여고 T 마치다 뭐 이렇게. 뭐 이럴 정도로 토요가 지금 막 방방 뜨고 있어요. 귀엽네요. 그렇죠? 근데 다 뭐 인정은 잘 안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자신감이 차 있더라고요. 토요 학생들이 이게 자기네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네네. 장난이 아니다. 좋은 점이죠. 네, 좋은 점이죠. 자, 다음에, 자, 9위는 뭐, 칸사이도 줄었죠? 네. 근데, 그 다음 10위 추호대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 추호대가 모든 학부가 줄었는데, 법학부가 왕창 늘었어요. 줄은 데다가 법학부가 늘은 게 플러스 돼서 2,991명이 늘었다는 거니까, 네네. 이 법학부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네요. 그건 당연히 알잖아요. 네네. 도쿄 중심으로. 예. 중심으로 그 법학부가 나지 않습니까? 예. 네. 독립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승세로 인해서 얘네들이 왕창 늘었다. 원래 이게 지금 마취급들이 다 줄고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리쿄도 줄였잖아요. 4,438명. 네네. 그 위에 뭐 리우코크는 늘었네요. 그래서 네네. 간서지방은 많이 안 줄었어요. 이 간서지방들은. 근데 그 도쿄 지역들이 레벨 센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립대학 쪽이.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해 입시 상당히 좀 어려워진 그런 것들 학교들이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또 마취 쪽은 대부분 그 아까처럼 메이지 쪽 네네. 달려드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네.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요. 도쿄 이과대도 이게 좋은 학교인데 이게 줄잖아요. 많이 줄었네요. 예, 줄죠? 근데 관서 지역 도시가 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관서가 지금 그 큰 피해를 안 받고 관동 쪽이 피해받. 우리로 따지면 네네. 인서울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좀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인서울이 계속 늘고 지방이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지금 관서가 늘고 중앙 쪽이 메이지 이후에는 뭐 솔직히 추워도 법 바꾸고 하나 만든 거니까. 그렇죠. 예, 뭐 다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싸그리 레벨 있는 학교 다 줄은 속에서 메이지 하나만 지금 늘어났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게 좀 뭐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요? 이거 아오야마 갖고 왕창 쭉 줄었네요. 그러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근데, 이거 보세요. 또 보세요. 이제 칸세이 갖고인 보세요. 5천 명이나 늘었어요. 이 칸세이 갖고인, 야, 역시 그 제2의 부활을 꿈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칸세이 갖고인이 과거에 뭐 도시지하고 쌍벽을 이뤘던 학교이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네. 이 이름값 무시 못해요. 그러네요. 칸세이 갖고인 절대 무시 못합니다. 또 왕창 는 거 보니까 인기가 지금 상승 중이에요. 확실하게. 15위는 뭔가요? 15인 생슈대. 요건 얘기 안 해줬네요. 그 생슈대도 좀 줄었죠? 네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니온대 쪽으로다가 또 가버렸네. 니온대가 늘었는데. 니토코마센 레벨로서는 네네네. 자, 니온대가 오히려 늘고요. 네. 그 다음에 생슈대가 줄었. 요건 이해가 가는 게 생슈대가 입지 조건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입지 조건으로 인해서 좀 양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아오야마 줄고 칸세이 갖고인 늘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 대학이죠? 네. 후쿠오카 대학 줄고 네. 그 다음에 도호카이 줄었네요. 도호카이도 많이 줄었네요. 자, 그 다음에 메이조대가 이제 중부지방에 네. 또 이과가 명문인 대학인데요. 메이조도 이제 줄고요. 네. 이제 종합 정리 좀 해보자면 네. 역시 수도권 쪽이 좀 도쿄 지역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약간 센 대학으로 좀 몰렸다라는 그리고 또 약간 일반적인 사립대보다도 네. 국공립 쪽으로 약간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레벨 세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관서 지역이 독특하게도 줄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독특해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코로나 영향도 좀 있다고 좀 보이거든요. 네네. 코로나 영향 때문에 다른 도쿄라든가 다른 데 지역으로 안 가고 그냥 우리 지역에서 있자. 우리 지역 관서 지방 사람들의 자기 사랑, 네. 고장 사랑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왜냐면 도쿄대 갈 사람들이 교토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에서 좋은 대학 가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줄지 않았지 않나라는 그 의미가 보이고요. 네네. 중부지방은 양 사이드 끼다 보니까 양 사이드 다 흩어져서 줄었다. 자, 그 외의 지역들도 많이 또 줄은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역들은요, 일반 지역들은 일반 사립대보다는 국공립 쪽으로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군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여기는 국공립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지망자 숫자가 국공립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인원수 적게 뽑으니까. 그래서 네네. 50위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023년 버전이었고요. 대학 지망자 수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일본 자치선 지금 이런 상태고요. 유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하지만 이걸 참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